오늘은 감쪽같이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새로운 것들이라고 그랬죠. 언론이 생산한 것이고 팩트를 기초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뉴스와 구분되는 게 바로 이 오보죠. 잘못된 보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기사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가짜 뉴스하고는 좀 다르죠. 오보는 사전적으로는 어떠한 사건이나 소식을 그릇되게 전하여 알려주는 것, 이게 오보죠. 이 오보는 기자가 실수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취재원이 실수나 취재원이 거짓으로 인터뷰했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오보입니다. 그럼 가짜 뉴스가 뭘까요?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죠. 팩트가 아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는 고의가 중요한 거죠.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거나 오해하도록 만들어진 정보, 오류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 의심이 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정보, 이걸 가짜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와 구분해서 허위 정보는 이것도 마찬가지 거짓이고 고의로 개인이나 그룹 또는 조직 아니면 크게는 국가에까지 해를 끼칠 정도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를 허위 정보라고 합니다. 가짜뉴스는 누가 작성한 것 상관없이 거짓인 내용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하게 한 목적으로 기사, 형식을 차용해서 작성한 메시지, 이게 가짜뉴스죠. 허위 정보가 발견된 장소를 SNU 팩트체크라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라고 얘기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바로 언론이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SNS. 허위 정보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리고 온라인과 SNS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의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고의로 개인이나 그룹 또는 조직, 국가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정보를 보도를 하게 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인 거예요. 거짓이고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것, 그 정보를 보도한 게 바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도 있죠. 오보는 바로 수정도 할 수 있고 정정보도 할 수 있고, 대부분 이렇게 의도가 없는 오보는 바로바로 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유해한 정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로운 정보, 사실에 바탕을 둔 정보이지만 개인이나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죠. 이게 보도가 되면 나쁜 뉴스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어떤 그런 비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를 개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보도를 하면 이건 바로 매드뉴스, 나쁜 뉴스가 되는 거죠. 가짜 뉴스는 기원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가짜 뉴스를 소개할 때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관련된 설화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죠. 백제 30대 무왕이 된 서동이 진평왕의 셋째 딸을 달래기 위해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 노래를 퍼뜨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가짜뉴스든 뭐든 간에 퍼뜨리는 게 굉장히 쉽고 전파성이 강하죠. 때하고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저희들이 가짜뉴스가 시작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려진 거로는 이 서동요와 관련된 이 설화에 나온 거를 가짜뉴스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음은 1923년 약 100여 년 전에 관동대진이 있었죠. 이때 일본 내무성에서 조선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대한매일신보의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허위 정보를 전면에 게재를 했죠. 총독부의 기관지가라고 하는 이 신문에다가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들이 폭동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전면에 게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있었죠. 가짜뉴스의 등장을 통상 2016년 미국의 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세르 단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라고 하는 주로 트럼프 쪽에 유리할 만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었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급하게 확산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2016년 미국의 대선 기간 중에 주류 언론 뉴스와 페이스북에 있는 가짜 뉴스를 추이를 확인해 보니까 가짜 뉴스가 실제 뉴스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가짜 뉴스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중에 이 조그만 이 소도시에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친 트럼프 성향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미국에 있는 구구 성향의 엉터리 뉴스 사이트라든가 SNS 글을 모아서 짜깁기해서 올린 거죠. 그러면 이 조그만 소도시 청소년들이 친 트럼프 성향의 가짜뉴스를 왜 생산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돈이 되는 것이죠. 이 청소년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누가 당선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한 거죠. 가짜뉴스는 돈이 됩니다. 왜 돈이 되냐면 콘텐츠에 대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 중개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죠. 그러면 이 광고주는 중개업체에 돈을 주는 거죠. 중개업체에 돈을 주면 중개업체에서는 금액별로 광고를 배치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눈에 띄는 이런 콘텐츠가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를 시킨 것이죠. 이제는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가짜 뉴스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아주 강하죠. 전파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뉴스가 대중들과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뉴스하고도 구별이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필터 버블, 인터넷상에서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때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거죠. 골라진 정보만 공급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필터, 버블 현상에 의해서 개인의 성향과 유사한 뉴스를 지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과 이념, 가치관, 이런 것과 유사하게 담겨있는 뉴스를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나와 다른 반대, 진영의 논리와 정보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한번 클릭했던, 내가 선호했던 그런 사람이라든가 이념 가치관, 정치적인 성향, 이런 뉴스들이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자꾸 나한테 오는 것이죠. 개인의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죠. 한 곳만 계속 보니까 더 편견이 더 심해지고 더 고정관념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사상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더 부추겨지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게이트키피닝은 기사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을 때 신문으로 활자가 돼서 보도되는 과정에서 데스크에서 부장에 의해서 부서별 부장에 의해서 편집 부장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이죠. 하나의 기사가 보도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검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게 약화된 것이죠. SNS가 등장하면서 검증 단계가 거쳐지지 않는 것이죠. 검증 단계 없이 바로 기사를 올리면 그게 바로 뉴스가 되는, 그러면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뉴스를 이용자가 다시 재가공하고 편집하고 전달하고 공유하고 하면서 유통이 굉장히 용이해진 것이죠. 우리가 접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뉴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의 그 목적을 무력화시켜야죠.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이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지도 말고 거기에 후원한다든가 기부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를 사라지도록 하는 우리 일반적인 소용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물론 그 채널을 운영하는,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그런 가짜 뉴스가 왔을 때 바라보러 찾아다니는 그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가짜 뉴스였지만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그 가짜 뉴스가 사실을 밝혀지면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정보의 소비 측면에서 믿는 성향도 필요하겠죠.